은퇴 후 월 800에서 300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은퇴 후 월 800, 300만 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보면 사실 크게 놀라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주변만 둘러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젊을 때는 회사 다니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은퇴라는 문턱을 넘으면 모든 게 뒤바뀐다. 돈은 그대로 필요하고 시간은 더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 와중에 소득은 뚝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건강해야지,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어떻게든 버텨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사실 많은 60대, 70대가 말하지 않을 뿐 비슷한 현실을 살고 있다. 은퇴 후 삶은 여유의 시간이 아니라 계산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뭘 줄이고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게 된다. 이 글은 그런 현실을 가볍게 다독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래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적어본 이야기다. 본문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더 팍팍해지는 이유. 은퇴 이후 삶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수입 구조, 건강 문제, 고정 지출,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생기는 복합적 압박이다. 일소득은 급감하지만 지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퇴직금, 약간의 금융소득 정도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고정 지출은 은퇴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거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부모님 부양 또는 자녀 지원. 이런 비용은 꾸준히 유지된다. 오히려 건강 문제로 돈이 더 필요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 예상보다 오래 사는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뻔해 보일지 몰라도 이 말은 재정 계획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현실적인 압박이 된다. 은퇴를 60세에 했다면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40년 살 만큼 돈이 준비된 사람은 현실에서 거의 없다. 삶 건강에 대한 불안.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두려운 게 건강 문제다. 몸이 아프면 지출이 급증하고 아프지 않으려고 해도 치과 검진 약, 처방 등 기본적인 비용은 계속 든다. 몸이 불편해지면 다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더 커진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퇴직과 함께 사회적 역할도 사라진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고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문제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정보와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지원 정책, 새로운 취미, 지역, 커뮤니티 등 모든 기회는 관계 안에서 들어오는데 은퇴하면 이 문이 좁아진다. 실제 사례 3가지. 진짜 노후 현실은 이런 모습. 아래 사례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구성한 이야기다. 사례 1. 취미를 하나씩 끊어내는 중입니다. 62세, 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이었던 어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포함해 월 30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일반 공무직이었던 터라 여유는 없다. 퇴직 직후에는 그동안 미뤄둔 취미를 시작했다. 수영, 그림 교실, 주 1회 등산 동호회.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수영은 등록비가 부담돼 그만뒀고 그림은 재료비가 만만치 않았다. 등산 동호회도 회비가 부담돼 결국 빠졌다.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한 취미도 결국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집 근처 산책이 전부예요. 문제는 취미가 줄어드는 만큼 삶의 활력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어 씨는 말한다. 몸이 건강해야 돈도 아끼는 건데 건강관리조차 돈이 드니 답답하죠. 사례 2. 다시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67세, 제조업 퇴직자. B 씨는 34년간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다 63세에 은퇴했다. 남은 대출금이 있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구직은 쉽지 않았다. 면접만 가면 죄인 된 기분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도 표정 보면 알아요. 결국 마트에서 시급 일자리를 구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오래 버티지 못했다.
1년 만에 포기했고 지금은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생활 중이다. 문제는 매달 고정지출 주거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 병원 갈까 싶다가도 참아요. 병원비가 스트레스예요. 이 말이 현실이다. 사례 3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70세 자영업 은퇴. C씨 부부는 20년 넘게 동네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했다. 퇴직금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저축해둔 돈과 국민연금이 있다. 문제는 손주 양육 지원, 자녀의 생활비 부족,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저축이 빠르게 소진됐다는 점이다. 특히 큰아들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몇 달간 생활비를 도와줬고 그 돈은 그대로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자식 힘들면 부모가 도와야지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늙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현재 두 사람의 월 생활비는 230만 원 정도. 여행은커녕 외식도 줄이고 있다. 버틸 수는 있는데 행복한 버팀은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준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제라도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이미 은퇴했든 은퇴를 앞두고 있든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1. 지출 구조를 은퇴형으로 재설계하기. 은퇴 후에는 적게 쓰는 게 능력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지출 줄이기다. 통신비 절감, 보험 재정비, 불필요한 구독 취소, 주거비 축소 가능 여부 검토. 이런 조정만으로도 월 3,05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다. 이 건강관리를 투자로 보기. 병원비를 아끼려고 병원을 미루면 결국 더 큰 지출로 돌아온다. 걷기, 스트레칭, 체중 관리만 해도 의료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이다. 삼관계와 활동의 밀도를 높이기.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고립이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혼자 있는 시간이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작은 동호회, 구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마무리. 노후는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길.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가고 있고 은퇴 후 삶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살아본 경험을 미리 알려줄 수도 없고 사회가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라도 조정하고 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행복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다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를 위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된다.